자, 앞으로 부동산 법인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도 죄송한 마음인데 2024 세법 개정안 상속세가 다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양이 많고 다방면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 위주로 이제 먼저 보시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튀어나올지는 저도 몰랐고요. 저희 연회원 어떤 분께서 여기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게 맞냐 하고 이제 그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좋은 방향으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기사에는 제가 못 찾아서 제 거 블로그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반응이 역시 뜨거웠어요. 제가 오늘 적은 글인데 제가 오죽했으면은 2024 세법 개정안 숨은 그림 찾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법인 왜 힘들어지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현재 부동산 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완화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현재 규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법인은 정말 이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있는데, 자, 취득 단계는 취득세가 무조건 12%죠. 주택수가 하나여도 상관없고요. 비조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뭐 공시가 1억 이하짜리 뭐 이런 것들은 좀 중과 제외되긴 하는데 취득세 중과 곧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에 있어서는 종부세 있죠. 종부세는 뭐가 문제냐면 공제금액을 인정을 안 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과 법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 의무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9억 인정해 주는 것처럼 종부세도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논리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세금 회피하려고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그 추위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논리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법인격 형해화라고 하는데 법인격을 인정 안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논리라면 야 이재용 씨 죄송한데 삼성전자 뒤에 숨어서 지금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갤럭시 파는 거에 대해서 최고 세율 45%다 매길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종부세 공제 안 하고 있고요. 곧바로 최고 세율 2.7% 혹은 5.0%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개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때 3주택은요. 과표 12억 상관없어요. 무조건 5% 3주택이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뭐가 있습니다. 양도 단계. 양도세는 아니죠. 법인세니까. 양도 단계에 있어서는 추가 법인세가 있죠. 이게 20%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법인세가 9에서 24%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9에서 19%란 말이에요. 과표가 200억 안 넘으니까 잘.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버려요? 추가 법인세 20%가 붙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9에서 3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양도 단계에 있어서도 29% 혹은 39% 세금이 붙어버린다. 그런데 이게 더 붙을 것 같다. 약간 일부지만.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지금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다.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법인세 과표 그리고 세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에서 3천억 초과가 있고요. 제일 낮은 게 9% 그리고 24%.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200억 이하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이하는 9% 그리고 2억 초과 그리고 200억 19% 여기로 가는데 앞으로는 이 세율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기 빨간색 박스로 친 요 법인에 대해서는 2억 이하 9%를 없애버리고 그냥 200억 이하가 19%로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한 3억 정도 됐다. 그러면 과거에는 2억까지 9% 그리고 2억 초과 3억 즉 1억에 대해서는 19%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곧바로 3억에 대해서 이제 19% 들어가는 거죠. 밑에 구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뭐 우리가 한 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 같은 경우에. 네, 단순 계산했을 때. 자, 그러면 어디를 도대체 그렇게 한다는 거냐? 1에서 3번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분, 모두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자, 우린 여기서 한번 희망을 걸어봐야 돼. 자, 첫 번째, 지배 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인 법인. 여러분 대부분 다 지금 1인 법인 하고 있죠.
아니면 가족법인 하고 있죠. 끝났지 뭐. 50%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배주주니까, 특수관계자니까. 뭐 모르는 사람은 저랑 할 거예요. 제네시스님, 그리고 나, 그리고 옆에 옆집 아저씨, 우리 세 명이 삽시다. 33%. 가능합니까?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법인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주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1번은 오케이, 그냥 동그라미 들어와 버렸네. 자, 2번 볼까? 2번.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이거 우리 아니야, 이거?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이게 주된 사업인 거랑 실질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부동산 법인이 아마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임대를 하셨을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이 대부분이라고, 즉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2번 동그라미 들어오겠죠. 마지막 3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근로자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직원 2명 있는데 만만치 않죠, 인건비 나가는 거. 저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한 6명 고용하겠습니다. 그러신 분 계실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대부분의 부동산 법인이 해당되실 것 같고요. 이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하고 나랑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하고 섞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 하는 것도 어렵고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럼 2번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이제 임대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임대업이기 때문에 임대업 말고 다른 거를 내가 좀 추가를 해봐야 되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뭐 강의 컨텐츠가 있든지, 뭐 교육업이 있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해볼 수 있겠지. 아니면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마우스라니까 안 써져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매매업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소위 말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단타 치는 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연도에는 그냥 임대만 주고 있으니까 매매 관련된 매출액이 없으면 여기 이제 돼버릴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뭐 한 2년, 3년 묶였다가 한번 팔면은 그게 이제 매가가 전체 이제 매출액으로 일단 잡히는 거잖아요. 매출액 자체가. 여기 보면 매출액이잖아요. 기준이. 매출액.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매각하는 그 순간에는 잠깐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단타 이거 가능해요? 엄청 힘들죠. 자, 왜 힘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렵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요거. 처음에 내가 12% 맞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률이 이제 확 내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루 딱 걸리면은 종부세 2.7% 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있으면 공시가가 대략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 공시가의 2.7%니까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나오네. 종부세가. 그런데 내가 종부세 800만 원 내고 취득세 12%니까 5억이면 6천만 원 내고 벌써 이게 6,800이잖아. 쉽지 않죠.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올해 상반기 때 강의를 했던 게, 매매업 강의를 했던 게, 하실 거면 부동산 법인으로 매매업을 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매매사업자를 하십시오. 개인으로 매매사업자를 하면 취득세는 좀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 주택수가 적을 때. 그리고 내가 종부세 곧바로 이거 받지 않고 일반 종부세 세율을 받지 않습니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세 6에서 45%를 내니까 이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이게 매매업을 한다면 그냥 개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아까 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조특법상, 그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데,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한시켜버리겠다. 이게 중소기업 범위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소기업 범위에서 빠진다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서 좀 규모가 작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세금 감면이라든가 어떤 혜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세금이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세특례 제한법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특법, 조특령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이 소비성 서비스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사치를 조장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뺐는데, 여기에 부동산 임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신고 확인되는 소규모 법인도 이제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만큼 직접적으로 뭔가 타격이 오진 않겠지만 뭔가 내가 세액 감면이라든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마이너하게 내가 아픈 거고요. 이제 진짜 뼈 아픈 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녀석이 되겠지, 이 녀석이. 1년에 한, 그냥, 뭐, 단순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천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관통하는 건 뭐예요? 이제 부동산으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법인으로 법인으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법인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것도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겠지만 이미 취득세를 냈으니까 종부세 때문에 버티기 힘드시면은 적당히 정리하십시오 그랬죠. 그럼 이제 임대주택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오르겠죠. 그럼 이제 그거 보고 또 일부는 갭 투자를 하겠죠.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 부동산 시장이 그러겠어요? 아니면 중심지만 되겠어요? 중심지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봅시다. 이미 그 전에 봤었던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로 한 15일 전 종합대책 발표예요. 뭐 세금, 대출, 공급, 금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급 위주로 될 거고, 여기에 혹시 무슨 뭐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리고 혹시 다음 세법 개정에는 뭔가 완화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굉장히 힘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법인으로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신규 취득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갖고 계시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종부세를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종부세 때문에 너무 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셔야지 이제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고 규제 완화책이 나와도 이게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쉽지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뜨아했고요. 어쨌든 관련 내용을 좀 이렇게 알려주신 저희 우리 멤버분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그만큼 개정세법이 봐야 될 내용이 두루두루 많이 있다. 상속세가 다가 아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